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입 개발자는 안 뽑는데 개발자는 부족하다고 라는 영상에 이런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댓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서 제 의견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다능이라는 분이 적어주셨는데 MZ세대들의 문제점이 개발자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점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게 뭐 세대 갈라치기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이기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제가 지적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영포티도 되게 싫어요. 영포티들도 되게 싫어하고, 그 윗세대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꼰대들도 많고 되게 비효율적인 사람들도 많고, 그건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세대 또는 그 MZ세대 또는 Z세대, 젠지세대의 어떤 문제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각자의 문제점,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오는 그런 무개념 행동들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내가 그걸 준비를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분의 글을 읽고 한번 고쳐보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코칭을 해보면 그런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게 많이 없는 사람들이 결과가 훨씬 좋아요. 자꾸 기업에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징징댄다는 점. 기업은 학교가 아닙니다. 맞죠? 저도 옛날부터 꾸준히 얘기한 거. 왜 돈 받으면서 자꾸 배우려고 그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회사도 이기적이지만 그 개인들도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입장에서 누가 갑이냐고. 시장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상황은 이미 드라마나 많은 어떤 영상 매체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피해의식만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막 진짜 회사의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블라인드에 올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서 자기 경험을 하면서 그런 글을 올린 글과, 엑기스만 자기가 피해본 것만 올리는 글과 실제 경험이 전혀 없이 그런 글만 보고 학습한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아무래도 젊은 세대는 회사 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드라마, 미생 같은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회사 생활의 안 좋은 부분만 자꾸 보고 배우면서 그거 가지고 섀도우 복싱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조차도 계산을 못하고 있다. 저도 꾸준히 지적하는 부분이죠. 아무튼 학교가 아니고 회사는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내가 프로페셔널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이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고, 기업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 일정 시간 신입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건 회사의 분위기에 적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MZ세대들은 유지보수를 무시하고 신규로 만드는 것만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팀노바에서도 간혹 한 번씩 발생하는데, 요즘 핫한 플랫폼을 해야 된다느니 막 그런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PHP를 어차피 그걸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이 공급이 감소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75%의 웹개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지금 유명한 기업들에서 PHP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보고 한국에서 단순히 인기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신입 입장에서는 그게 아까 그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팀노바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프레임워크도 제일 많고 웹서버도 제일 많으니까 이런 아키텍트 공부시킬 때 너무 좋아서 공부용으로 쓰는 거지, 실제로 구직할 때 PHP 자체가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답습되면서 매우 훌륭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쓰고 있는 사이트들, 트래픽 어마어마한 사이트들 중에서도 PHP 많이 써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 트래픽 기업 중에 상당수가 PHP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섞어서 쓰는 게 대세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는 측면에서 제가 교육을 하는 건데도 자기 생각 일단 맞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기싸움을 제일 잘하는 세대인 것 같아. 근데 무식한데 때도 막 이렇게 끝까지 막 우기고 나만 맞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그 7, 80대 노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왜 그게 근데 멋져 보이셨어요? 저는 전혀 멋져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린 세대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도 적고 회사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술력으로도 공부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하게 시비 걸고 기싸움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규 개발이 진짜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도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신규 개발이 아니고 거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들어갔어. 그럼 카카오톡 유지보수 하지 않을까요? 카카오톡 서버 유지보수를 하든지 기존에 있는 서비스 구조를 파악하고 코드를 짜서 뭔가 넣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기존의 코드 부분이 뭔가 잘못됐으면 고도화 시킨다든지 경량화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더 유지보수하는 게 더 일반적인데 신규 개발만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신규 개발할 정도로 아키텍트적으로 아키텍처를 잘 설계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경우도 신입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시행착오를 왜 회사가 겪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그 잘못되면은 다 경력자들 다 개고생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입이 어느 정도 예전처럼 저자세를 취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입이라면 님들이 졸라 잘하는 신입은 상관없어요. 근데 뭐 잘 모르는데 기싸움을 거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고정하는 친구들이 팀노바에서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러나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운 것인지 개발자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가 대부분이죠. 저랑 똑같은 말씀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리팩토링 하면서요. 몇 년 전에 개발자 몸값이 폭등했던 것도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던 시기였죠. IE 4반 크롬 엣지 전환. 이거는 조금 더 오래전이긴 그러니까 4년 전은 아니고 확실히 한 10년 전쯤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때 웹개발자 수요가 팍 늘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일단락되고 유지보수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뭐 큰 사이트들은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전에 폭발적이었던 시절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앱개발하던 시절이었죠. 배민과 카톡 등도 이때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 등이 있을 때가 아니면 개발자 업무는 버그 잡고 약간의 리팩토링 정도라는 것을 MG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니고 물론 회사마다 신규 프로젝트 할 때 있지만 개발자의 진가가 발휘되고 진짜 이 사람이 개쩐다라고 느껴지는 건 대부분 이게 그러니까 좋은 설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설계를 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이 설계가 쓸모가 있거나 뭐 고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할 때 편한 설계가 좋은 설계거든요. 확장하기도 편하고 이런 건데 대부분 유지보수에서 그런 어떤 엑기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규 개발 이거를 단순히 만들 줄 안다 이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개쩌는 개발자다 라고 하려면 그 유지보수 경험.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트래픽 뭐 100만 이상 처리해본 그런 개발자분을 원한다 라는 어떤 그 노하우 있는 걸 되게 원해요. 그래서 저는 팀노바에서도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구직을 하는데 우리는 한 200만 이상의 그 트래픽 처리를 해본 개발자를 원하기 때문에 팀노바 팀원들은 사실은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별건 없는데 사실 경험해보면 별거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노프팀 저는 옛날에 했던 서비스가 지금 뭐 300만 넘고 막 이런 게 있잖아. 제가 회사에서 일했던 게. 그리고 고객사도 막 몇천 건 뭐 웹방화벽도 막 중개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그거 그냥 내가 항상 그러거든. 그 가르쳐주는 그 개발자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배워서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금방 알려주면 금방 해요. 그 응용 2단계 최고 단계 수준의 학생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이거 잘 모르잖아. 그치? 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강한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강한 신념을 이길 수가 없다. 도와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학생들을 항상 이렇게 코칭할 때도 학생들이 그래도 팀노바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오래 관찰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협조를 해주시는데도 그 와중에도 그 학생들이 그런 강한 고집, 잘 모르는데 고집 부리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MBTI가 INTP라서 INTP 특성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그렇구나 인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INTP 사람 다 그러거든요. 논리적 성향이라.
그런데 그거를 맞닥뜨려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비꼬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마땅히 그런 근거가 좀 없거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비슷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가 너무 강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기존 코드를 보는 능력이 없는 이유도 어찌 보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쵸. 기존의 코드, 최근에도 뭐 PHP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레거시 코드들이 되게 많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코드를 보면 안 돼?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옛날 코드, 저는 옛날 개발자니까 31년 차 개발자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코드, 소스 코드 많이 보는데 진짜 개떡같이, 완전 초보가 개떡같이 짜놓은 코드도 유지보수 해본 적이 있고, 진짜 개고수가 짜놓은 코드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유지보수를 했던 적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 주석 없는 경우도 했었고. 근데 그게 다 경험이고 결국에는 어떤 회사 가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개발자가 진짜 찐 개고수거든요. 물론 아주 좋은 퀄리티의 좋은 소스, 좋은 인프라 이런 데 있는 데서만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런데 제가 프리랜서로 오래 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별의별 소스를 다 봤어요. 저는 진짜 파키스탄 개발자랑도 일해봤고 인도 개발자랑도 일해봤고 진짜 별의별 나라의 별의별 주석과 막 이상한 구조, 그리고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가진 이런 것도 해보고 뭐 게임 서버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지만 그냥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플랫폼도 다양하게 해봤고.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유연하게 사고하고 추론하는 게 되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유지보수예요. 기존의 소스 파악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내 소스는 고귀하고 남의 소스는 굉장히 구리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짜는 소스 코드를 보면 감탄할 만한 소스는 별로 없거든. 그냥 비슷비슷한 거지, 일반 개발자랑.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일종의 장애에 가까운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 비슷한 개발자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 많은데 남의 소스를 못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외골수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은 협업인데 개발자들이 협업하다 보면 이제 옆에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나가면 어떻게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소스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굳이 한 이틀 3일이면 할 일을 막 두세 달 걸려가지고 새로 짜서 하는 경우를 좀 종종 본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연봉이 높지도 않고 고집도 되게 세고 되게 피곤한 거지. 근데 그게 예전에는 외골수 개발자들에게 통용되던 일이었는데 요즘은 되게 젊은 세대 이런 되게 강한 신념, 이런 기싸움, 이런 거가 너무 일상이 되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게 너무 강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에 결코 자존감을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진짜 융화돼서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왜 팀노바가 연봉이 높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유연하게 사고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라고 하는데, 요즘 제가 예전부터 지적받았던 포인트도 그런 건데, 왜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데 어떻게 연봉 6천을 줘? 라고 자기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소기업에서 6천을 주지? 말도 안 돼. 조소기업은 무조건 안 좋고 최악인데, 네카라쿠베 당토가 아닌데 어떻게 연봉 6천을 줘? 어떻게 7천을 줘? 8천을 줘? 나 믿지 않을래.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한 거죠. 우물한 개구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근데 해봤자 뭐 개발자 커뮤니티 리서치? 왜냐면 그거 되게 절망적인 글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개발자 커뮤니티는. 왜냐면은 근데 솔직히 내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회사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쁜데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푸념할 만한 일은 많이 없어요. 되게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보통은 제가 현업에서 봤을 때 그럴 여유가 대부분은 없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글들, 그런 글들이 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 어디든 커뮤니티 쪽에는 좀 이렇게 다크한 글들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걸로만 통계치를 내면 안 된다는 거지. 어느 영역이든 하이엔드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온라인에서 나온 데이터만으로 판단해서 트라이를 하려고 하니, 구직을 할 때 팀노바 같은 이런
뭐 어떻게 고졸린 친구 막 비전공 친구들 막 5천, 6천, 7천, 8천밖에 하는 그런 게 이해가 되기가 힘들죠. 왜냐면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21년 차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연봉이 높았다니까요. 내가 26살에 이미 연봉 1억이 넘었던 사람인데 경력 8년 차 때. 그런 사람이랑 생각이 다르죠. 그것도 13, 14년 전 물가가 훨씬 낮을 때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산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경험도 많고 31년 해보세요. 아무리 바보래도 31년 하면 일반 사람들 못지않은 수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걸 좀 협조를 해주면 같이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신규 개발이 개발이고 나머진 개발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세계에 갇힌 행동 중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할 마음이 생길 수 없잖아요. 유지보수가 하기 싫다면 정말 본인 실력이 엄청 좋아서 여기저기 스카우트 받으면서 신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유지보수라면 다시 한번 개발붐이 오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개발자의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이분께서 지적을 하는 건 그냥 고집 부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은 거죠.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데 고집을 부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 거의 대현자죠.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제가 많이 했던 얘기와 상당히 유사한 글이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느끼신 좋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저는 이기주의의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 시대를. 기업이 이기적이고 개인이 이기적인 시대가 됐는데, 이게 개인이 유리할 때는 개인이 기업을 싸먹고 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4년 전에.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개발자 원가 엄청 올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업이 갑이잖아요. 절대 갑이니까 이게 기존에 당하던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근로자들이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굴면 기업은 그래 안 뽑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성비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의 성비가 더 적어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여성들이 더 파괴가 더 강했던 거죠. 결혼 시장에서 갑이고 중국에서도 갑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최근에 이제 국제 결혼율이 많이 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 지방이나 이런 쪽은 결혼 정년기인 여성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일본이나 특히나 동남아는 결혼 정년기 여성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런 전문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대갑이었던 여성들의 어떤 그 결혼시장에서 그런 역할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든 그 한쪽 힘이 강해지면 그 사람들이 엄청 이기적이 되고 더 뭔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죠. 샤넬도, 명품들도 그랬었죠. 한때 줄 서서 사고 뭐 롤렉스 줄 서서 사고 샤넬 줄 서서 산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명품 매장들이 샤넬이 3년인가 사이에 4번인가 5번 가격을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고 안 사니까 또 예전같이 막 팍팍팍팍 못 올리잖아. 그런 거야 이게. 참 이게 되게 웃긴 거지 이런 게. 그래서 저는 힘의 균형을 항상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현실적이고, 그리고 나도 이기적인 게, 사람이란 게 다 나도 이기적, 저도 이기적, 여러분들도 이기적인데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상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뽑아주는 사람들은 경력자고 오히려 회사 생활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굳이 손해를 보면서 신입을 왜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입들은 되게 괜찮은 이미지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자동차 영업사원 마냥 진짜 고객한테 친절하게 대하듯이 그냥 선배들한테 좀 친절하게 대하고 막 좀 내가 아쉬워서 배우고, 그리고 월급 받으면서 내가 배우는 건데 당연히 그거는 더 힘드는 게 맞지.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그냥 기싸움으로 걸고 막 나는 희생자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항상 피해의식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되게 심심하다는 님 댓글을 보면서 제 속마음 얘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